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5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결정해 볼게요. 자, 우리는 몇 회냐면 2회가 된다. 자, 81번이죠. 81번. 변압기로서 특고압과 여기 이제 일단 밑줄 좀 쳐주실래요? 요거는 이제 그 키워드를 보고 갑시다. 변압기로서 특고압과 결합되는 고압전로.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기술 기준에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 문제냐면 방전장치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고요. 주로 무슨 얘기냐면 1차 측이 이 변압기의 1차 측이 뭐가 된다? 특고압이고요. 2차 측이 뭐가 된다? 고압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실무로 갖다 대면 22,900대 얼마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6,600에서 또는 3,300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고압 전압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고압 측에 방전장치를 달아주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이 조건에 대한 그 현장에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서요. 도면상으로만 봤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대부분 보면 우린 22,900을 440이나 이제 380으로 떨군단 말이야. 그런 형태가 많은데 22,900을 고압으로 떨군 다음에 저압으로 떨구는 이런 그 설비를 2단 강압 설비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 기준에서 문제 자체에서 무조건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요딴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는 누구냐면 방전장치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전장치는 이 특고압과 고압 측의 이제 사고에 의해서 이제 이 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데 사용 전압의 몇 배가 되냐면 3배라는 것도 물어봐요. 그래서 꼭 기억하자. 뭐냐면 특고압과 고압으로 결합되면 무조건 누구 문제다? 방전장치 문제고요. 어느 전압의 몇 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사용 전압의 몇 배 내지 어느 전압의 3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요 내용은 꼭 요걸 기억하자. 그래서 기술 기준에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방전장치 문제다. 사용 전압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자, 그래서 81번 변압기로서 특고압과 고압의 전로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이죠. 4번에 보면요, 사용 전압 3배의 전압에서 방전하는 방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82번이죠. 거꾸로 물어본 형태인데요. 주로 이렇게는 잘 물어보지 않죠. 발전기나 변압기, 조상기 내지 모선, 이를 또는 지지한 회자는 주로 어느 전류다? 바로 단락이죠. 이 단락에 견디는 뭘 가져야 된다?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죠. 이거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얘를 물어보죠. 얘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만약에 이걸 보신다면요. 단락이 나오면 무조건 기계적과 관련이 있어요. 강도 내지 충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상 나오는 문제는 없고요. 실기에서는 다 주어지면서 요 부분에 밑줄이 들어가면 이제 블랭크가 들어가면서 빈칸에 얇아진 말을 기술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83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죠. 83번 나전선의 시공 뭐가 된다? 가능 공사가 돼요. 자, 나전선의 시공 가능 공사다. 첫 번째가 무슨 공사냐면 자, 애자 공사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옥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옥내는 원칙적으로 나전선의 시공을 불허하죠. 감전의 여지가 많잖아요. 다만 다음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데 첫 번째가 애자 공사, 두 번째가 버스 덕트 공사,
네, 세 번째가 뭐가 된다? 라이팅 덕트 공사. 네 번째가 뭐가 된다? 접촉 전선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갑시다. 가능한 경우죠. 자, 합성 수지관 공사 아니죠. 금속관 공사 아니지. 버스덕트 공사 여기 있잖아 이거.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으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나전선의 시공이 가능한 경우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그쵸?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타입이죠. 불가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 지문이 4개이기 때문에 둘 다 물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4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일단 지워보자. 특고압 가공전선의 누구를 말한다? 철탑의 종류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철탑에 뭐가 된다? 종류가 된다.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철탑이지? 직선형 철탑. 그쵸?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평각도 몇 도? 바로 3도 이하인 개소에 적용하고요. 두 번째가 무슨 형? 각도형이죠. 자, 수평각도 몇 도? 3도를 초과합니다. 네. 자, 세 번째가 인류형이 되고요. 뭐 전 가섭선을 인류 또는 억류한다고 하는데 이 말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가 되는 철탑입니다. 자, 네 번째가 내장형이 됩니다. 주로 이 내장형 철탑은 4가지 타입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4가지가 아니라 3가지. 첫 번째가 지금 이 문제처럼 경관에 차가 뭐가 된다? 큰 곳이나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몇 기? 10기 이상씩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예. 또 하나가 불평형 장력이 지나치게 가해진다고 그래요. 자, 5번째가 뭐가 된다? 보강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종류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거는 이제 이 철탑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라는 실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류 정도만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84번에 보면은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지지물의 양측에 뭐가 크다? 경관에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지지물이 뭐라고 그랬지? 무슨 철탑? 내장형 철탑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정리가 필요하고요. 자, 85번 22kV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은 전로와 대지 간에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네요. 절연 내력 시험 중에서 자, 일단 절연 내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해서 가장 쉽게 나온 문제의 유형입니다. 80 몇 번이냐면 5번이 되겠네요. 자, 절연 뭐가 된다?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다. 예. 일단은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분간 가한다? 바로 10분간 가하겠습니다. 10분간 가한다. 어디에? 권선과 대지간이 되겠다. 라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기억하죠? 비접 다직이죠. 그쵸? 예. 자, 그래서 여기서 B는 뭘 말한다?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 접지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한다. 중성점 비접지일 때는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연속해서 몇 분? 1.5배의 전압을 10분간 가하는 거죠. 이에 견디는지를 보는 거지. 다만 그들의 계산 전압이 최저 전압이라고 하죠. 500V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뭐가 된다? 계산 전압이 아닌 500V가 되겠고요. 자, 7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들의 전압의 몇 배? 1. 뭐가 된다? 25배가 되고요. 최저 전압이라는 게 존재해요. 최저 전압이 얼마가 된다? 1500V가 되겠다. 자, 접지식은요, 딴 거 필요 없고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1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최저 전압이 존재해요. 자, 최저 전압이 뭐가 된다? 75,000V가 되겠습니다. 자, 다중접지인데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92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건 없어요. 계산 전압이 결국에는 시험 전압이에요. 자, 직접 접지는 전압의 범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 0.72배를 가하고요. 역시 뭐 계산 전압 자체가 바로 시험 전압이고요. 170kV를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전압에 연속해서 몇 분? 0.64배를 10분간 가하는 거죠. 역시 뭐 계산 전압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갑시다. 22kV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분간 인가하는가? 제일 쉬운 문제예요. 몇 분간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분간이다? 바로 10분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혹여 이제 여기서 요즘에 좀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었죠. 연료전지 혹여 태양전지다. 이딴 얘기가 나오면 뭐가 된다? 직류는 몇 배? 1.5배. 교류는 몇 배? 1배가 된다라는 거. 연태 나오면 1배. 그러니까 직류 1.5배, 교류 1배가 되겠습니다. 자, 86번.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애자 사용 공사로서 사용 전압이 440V인 경우 전선과 누구와의 이격거리다? 바로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를 말하네요. 자, 다 지워볼게요. 옥내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그 기준이고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부분은 꼭 기억하자 이거죠. 자, 몇 번이냐면 86번인 것 같아요. 자, 86번. 이게 조합이, 이 세 가지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개를 시험해봤는데,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옥내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다. 자, 첫 번째가 어떤 시기든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약호로 DV 전선이라고도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가 전선을 특정변 조형제를 따라 시설한대요. 전선을 조형제를 따라 시설 시 몇 메다마다 2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세 번째가 전선과 전선, 그 다음에 전선과 조형제의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건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전압이고, 두 번째가 전선과 뭐가 된다? 전선. 마지막 전선과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를 말해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압이 400V 이하의 전압을 애자를 이용해서 시공코자 할 때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최소 얼마? 6cm 이상을 이격해 주라고 합니다. 전선과 조형제는 얼마가 된다? 2.5cm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어디까지? 저압까지죠. 네, 요때는 전선 상호 간격이 6cm가 됩니다. 자, 전선과 조형제는 4.5인데요. 자, 요런 특이 기준이 있어요. 건조한 장소에 한해서는 4.5가 아니라 2.5cm 이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고압까지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압까지 물어봐요.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8cm 이상 이격시켜주고요. 전선과 조형제는 몇 cm가 된다? 바로 5cm 이상이 된다. 개정 전에는요, 한국전기설비규정 반영 전에는 미만이랑 이상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뼈다구를 그려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86번에 보면 일단은 지금 전압이 얼마냐면 건조한 장소라고 줬고요. 애자공사고 사용전압이 400 몇 볼트다? 40볼트니까 400볼트를 초과하고 저압에 준한 거죠. 우리 저압이라는 건 1kV 이하죠, 교류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선과 누구와의 이격거리다? 조형제 간의 이격거리인데 특정 조건이 없으면 4.5지만 맨 앞에 뭐라고 주어졌다? 건조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바로 이제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87번. 저압 옥내 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코자 한다. 틀린 건데요. 87번은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주로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다 돼요. 일단은 케이블 트레이도 얘가 금속성 물질이면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난연재료여야 돼요. 난연성이어야 돼요. 그쵸? 우리가 불연, 흔히 말해서 불연이라는 게 있고 가연이 있죠. 그다음 뭐가 있다? 중간에 난연이 있습니다. 난연. 그쵸? 불연은 애초에 불이 안 붙는 거, 가연은 불이 붙는 거죠. 난연은 뭐야? 불이 붙는 것을 어떤 지연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뭐 비금속성이라는 말이 붙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세 번째가 종류가 아닌 걸로 물어보거든요. 뭐가 되냐면 통풍 밀폐형이 됩니다. 뭐 요 정도로만. 예. 자, 그래서 87번의 이제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틀린 거죠. 1번. 저압 케이블과 이 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로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요렇게 우리가 이제 전기실이나 EPS실 같은 데 보면은 요러한 사다리 형태의 시설물이 있고요. 뭔진 모르지만 여기에 전선이 요렇게 일률적으로 요렇게 배치가 돼 갖고 집중적으로 가죠. 이러한 이 전선을 우리 이제 이 공사를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전선이 고압이고 하나의 전선이 저압이다. 같이 못해. 따로따로 해줘야지. 예, 맞습니다. 2번.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의 전선의 접속은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관이나 몰드나 덕트는 그냥 편의상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세모를 친 거예요. 얘는 좀 그렇지 않고요. 3번. 수평으로 포설할 경우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에 가로대 견고하게 고정한다. 이제 클리티로 잡아줘라 이런 얘기고, 절연전선을 금속관에 넣으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87번은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세모를 친 건데 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 이거죠. 자, 88번입니다. 88번. 교통신호등을 시설코자 할 때 다음과 같이 했을 때 틀린 거죠. 이 교통신호등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두 가지 형태인데 주로 첫 번째 예시가 많이 나오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근데 이 문제도 솔직히 조금만 보면은 세모 칠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정리해드렸을 때, 드리는 형태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딱 보면은 답이 아닌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놈. 네.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하죠. 자, 보시면은 88번이에요. 교통 뭐가 된다? 신호등이 되겠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사용전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물어보면 300볼트 이하가 되고요.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1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뭘 설치하라? 바로 누전차단기 설치하라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만 보셨으면 해요. 나머지는 뭐 그닥입니다.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틀린 거죠. 전선은 450에 750 일반용 단신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이거는 NR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일단. 두 번째. 신호등의 인하선의 높이는 2.5 맞고요. 3번. 사용전압 300V. 일단 이건 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의 금속재 외암이나 신호등을 지지하는 철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금속성 외암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안에 내부에 전선이 존재하면 전기시설물이 있으면 무조건 접지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죠. 좀 이건 또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세모치기도 좀 아까운 문제이긴 해요. 근데 요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89번. 자,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할 때 옳은 거죠. 자, 지선에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다. 자,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첫 번째가요. 요 놈은 일단 지지물이 아닙니다. 지지물이 아니고요. 또 하나가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자, 첫 번째가 이 지선의 안전율은 최소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바로 2.5가 됩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4.3mm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가 소선은 몇 가닥이지? 세 가닥이란 얘기니까 세 가닥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은 얼마가 된다? 2.6mm가 됩니다.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이제 세 가닥 이상 꼬란 얘기고요. 다섯 번째가 여기다 해볼까? 너무 작은데 여기다 할게.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어디를 횡단한다고요? 도로를 횡단하는 거죠. 보통 지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그 높이는 최소 5m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 한다면 얼마가 된다? 4.5가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지선의 그 모양이 보통 지선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못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로 여기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긴 보도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 때는요, 도로에 또 다른 지지물과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혹여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노면상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 도로를 기점으로 5m 이상이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라 한다면 4.5까지 감안할 수 있다. 자, 지선의 시설 중 옳은 거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5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선은 두 가닥이 아니라 몇 가닥이에요? 세 가닥이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얘기한 적도 없어요. 30이야. 4번, 도로를 횡단하는 곳에 지선의 높이를 5m. 맞죠? 얘가 맞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9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 자, 그 다음 90번 보자. 전로의 절연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자, 90번인데요. 요 테마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로의 절연 뭐가 된다? 생략 조건이다. 우리 전로라는 건요, 상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의 전선을 말하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전선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절연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용어라고 해서 이제 절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전선을 만졌을 때 감전의 우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상 살아있으니까 절연한다는 얘기는 그 전선과 나를 전기적으로 분리해 주는 거예요. 설사 그걸 만지더라도 그 전선과 나를 전기적으로 분리해 주는 매체, 이걸 뭐라고 한다? 절연 매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전로는 절연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지. 접지공사에 뭐가 된다? 접지점을 말하고요. 두 번째가 접지점, 그 다음에 시험용 변압기. 얘네들은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해요. 전기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지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어떤 금속성 외암을 갖는 모터가 있다 이거죠. 이 모터를 제가요, 전선을 이용해서 저항이 낮은 상태로 대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접지점은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지. 여기를 절연해버리면 모터의 외암과 접지선이 서로 뭐가 돼요? 분리가 됐으니 외암과 대지간은 분리된 상태죠. 접지를 하나만 한 형태죠. 자, 그러면 90번. 전로의 절연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절연하여야만 하는 장소죠. 그러면 절연 생략 조건을 제끼면 되겠네. 1번, 맨 끝에 뭔진 모르지만 접지점. 2번도 맨 끝에 뭔진 모르지만 뭐예요? 접지점. 3번은 얘기한 적도 없고요. 4번은 뭐가 된다? 시험용 변압기가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체크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자, 91번. 방직공장 구내 도로에 220V 조명 등용 가공전선로를 시설코자 한다. 전선로의 경과는. 이거는 이제 그 구내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농사용 전선로에서 제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구내 전선로는 딱 하나만 나와요. 이거. 경관. 자, 몇 번이냐면 91번이죠. 자, 농사용 전선로라고 한번 해서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농사용 전선로는 뭐만 가능하다? 저압만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가 여기서 굵기를 물어보면 최소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 경관은 몇 메타 이내가 돼야 된다? 30m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경관이 무슨 경관과 같냐면 구내의 전선로의 경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는 방직공장 내에 구내에 등기구용 그 전선로를 설치코자 한대요. 경관은 어떻게 되니? 바로 구내 경관과 같은 어디? 30m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내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구내라는 건요, 울타리 내를 뭐라고 한다? 구내라 행하고요, 울타리 외부를 구해라 칭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의 경계책에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폴라이트를 이용해서 등기구를 신설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이 몇 메타 이하가 돼야 된다? 30m 이하가 돼야 돼요 라는 의도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요놈을 하나 더 물어봐요. 높이를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얼마?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되 그들이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면
3.0m까지 뭐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92번.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자, 이거 좀 지워보자. 안 지워도 되는데요. 일단 지운 다음에 칠판 지우개를 옆으로 밀어놓자. 자, 무슨 관 공사다? 금속관 공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얘도요, 접지를 하죠. 자,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단선의 경우 얼마? 10스퀘어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내부에 접속점 안 만드는 거예요. 뭐 기본이죠. 세 번째가 요거 꼭 기억하자.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금속관의 두께입니다.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금속관의 두께는 얼마가 된다? 1.2mm 이상이 된다. 그래서 92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지? 어이구, 이거 문제나 풀어야죠. 자, 금속관 공사에서 틀린 거. 1번 전선은 전연전선일 것. 2번 전선은 연선일 것. 3번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관의 두께가 얼마래? 1.2 맞는 얘기지. 우리는 틀린 거 봐야지. 자, 그러면 마지막 라스트. 금속관에는 접지 공사를 해줘. 그러지 않습니다. 접지 공사를 해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으로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93번. 발전기의 그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두어야만 하는 경우죠. 이거 여기다 해볼게. 93번은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라는 테마입니다.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다. 자, 첫 번째가 과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과전압까지 있는데요. 과전압으로 예시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과전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용량에 관계없이 그 보호 대책을 두어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비상발전기, 특히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상발전기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최소 OCR 세대랑 OVR 과전압 계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RST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OCR이 3대가 설치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이건 좀 제가 후루꾸로 정리해 드릴게요. 문제에서 풍차라고 나오면 무조건 100kVA 이상이 됩니다. 풍차는 풍력 발전기를 회전시켜주는 회전 매체를 얘기하죠. 이걸 원동기라고 하는데 얘 그 압력을 조절하는 그 장치에 유압이 현저히 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수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500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이 압력을 조절하는 이제 유압 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자, 그다음에 만약에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2000입니다. 이 수력기를 얘기하는 건데 뭐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 네. 그다음에 5번째, 발전기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나 베어링이 마모된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만입니다. 요렇게 정리하시면요, 기출문제에 있는 부분은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베어링의 온도가 상승되면서 베어링이 마모가 된대요. 이럴 때는 얘가 기준입니다. 이건 사실 마지막 조건은 터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화력기죠. 갑시다.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두어야만 하는 경우죠. 어떤 경우예요? 바로 과전류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이죠. 1번. 자, 94번.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이제 다른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예, 인입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가공과 연접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데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연접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씩. 자, 94번인데 연접 인입선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도 요건 좀 알고 있자 이거죠.
연접 인입선은, 개인적으로 인입선은요, 출발점과 그 다음에 도착점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연접 인입선은요, 출발점이 어디냐면 수용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착점이 어디다? 수용가입니다. 그래서 한 수용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라는 거죠. 자, 특정 주택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공급받을 때 주상변압기에서 이렇게 공급받고요. 이렇게 지금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한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우리는 무슨 인입선이라고 한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공 인입선은 출발점이 어디가 된다? 지지물이 되고요. 도착점이 어디가 된다? 수용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집 바로 옆에 또 다른 주택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에는 여기서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시설 기준을 물어봅니다. 가공 인입선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분기점으로부터 몇 메타?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혹여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도로가 있다 이거죠. 폭이 5m 넘는 도로 횡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집을 관통하면서 선을 시설하면 안 되죠.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떨어진 거리 경관이 15m 이하가 되면 얼마도 가능하다? 2.0mm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수용가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번. 일종 특구와 보안공사 시의 그 전선의 단면적과 관련된 문제네요. 이거 다 지워볼게. 자, 일종 특구와 보안공사 시의 전선의 단면적이다. 95번이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안공사. 자, 일단 요거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드렸었죠. 조건이라는 게 있고, 첫 번째 보안공사는 저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무슨 보안공사?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종?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돼요. 네. 자, 저고압 보안공사는 전선의 굵기를 시험 문제화해요. 400V 이하일 때 전선의 최소 굵기가 얼마?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요. 400V를 초과하는 어디까지? 고압에 대해서는 최소 전선의 굵기가 5m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인 경우에 그러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서요, 이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해요. 요놈은 이제 목주의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네,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인 경우도 그러합니다. 이건 뭐 이제 전압이 없는 경우도 그래요.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이들의 경관을 물어보죠.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와 B종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했을 때의 경관이 다르더라.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는 A종과 B종으로 구분한다. 자,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을 때 보안공사 시의 경관은 무조건 100m가 됩니다. 자, B종의 경우 150, 그 다음에 200, 200이 되겠습니다. 다 이하죠.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400m가 되겠고요. 여기서 부수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종 특구와 보안공사 시에 뭘 물어본다? 전선의 단면적. 지금 이 문제죠. 그 부분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뼈다구를 완성하기 전에 일종 특구와 보안공사 시에 전선의 단면적인데 여기서도 세 가지로 분기합니다. 다 물어봐. 첫 번째가 대상의 전압이 100kV 미만이면 최소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55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경동연선 사용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대상의 전압이 300kV 미만이라면 얼마가 된다? 150스퀘어. 대상의 전압이 300kV 이상이 되면 20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이제 뼈다구만 완성하면 보안공사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 지금 문제에서는 34만 5천 볼트고 몇 종 특구와 보안공사다? 1종 특구와 보안공사죠.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봤으니까 3, 4, 5는 엄연히 300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200 스퀘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중량물이 통과하는 직전 매설식의 그 매설 깊이네요. 네.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 되겠다. 자, 지중전선로에 뭐가 된다? 매설 방법이다.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첫 번째가 무슨 매설식이 있었지?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무슨 매설이 있지? 관로식. 세 번째가 무슨 매설이 있지? 암거식이 있죠.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화하니까 매설 방법을 기억하면서요. 자, 직접 매설식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매설하는 그 장소에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소 얼마? 1.5m, 그러니까 1m 이상을 매설해주죠. 네, 요거 이제 개정이 돼갖고요. 1.2에서 1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의 구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없는 장소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기타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관로식은 기본적으로 얼마? 1m 이상을 매설해주고요. 자, 여기서 새로 껴들어왔어요. 요 놈이 차량이나 내지 중량물에 매설되는 그 케이블이 매설되는 그 자체에 차량이나 중량물에 뭐가 없다? 압력의 우려가 없다라 하면 얼마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직접 매설식이고 바로 뭐가 된다?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어떻다? 이때네. 그러면 얼마야? 1m 이상이 되겠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어봐요. 이 직접 매설식은 원래 저희가 이제 땅을 구덩이를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사다리 꼴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콘크리트 트라프를 먼저
이 깔아준 다음에 선을 이제 이 케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내부에 집어넣은 거죠. 이 사이를 저희가 모래로 메워줘요. 근데 얘의 콘크리트 트러프를 생략할 수 있대요. 트라프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요럴 때는 뭐가 된다?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됩니다. 같이 기억하자. 이렇게 CD 케이블이라고 그래요. CD. 우리가 이제 그 노래 들을 때 이제 예전에 저장 매체로 썼던 거 있죠. 자, 97번 보겠습니다. 이건 버려. 97번은 제가 이제 세모치고요. 3종인데 이건 뭐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에요. 이건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뭐 하겠지만. 자, 98번 보겠습니다.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가 결합하는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공사를 토지 상황 때문에 변압기의 그 시설 장소마다 하기 어렵대요. 여기서 뭘 쓰겠다? 가공 접지선을 쓰겠지.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가공 공동 지선이 되죠.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뭐가 된다? 가공 접지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변압기는요, 어떤 식이든 2차 측 한단자를 어떻게 한다? 접지를 잡아주죠. 고조와 혼촉에 따른 그 이제 저압측의 전위 상승을 피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접지를 함에 있어서 그 접지 저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접지선이 매설되는 그 대지의 이 고유 저항률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 물을 많이 먹을수록 얘가요, 저항이 잘 뜨고 수분의 기가 없다. 즉 암석이나 내지 암반, 완전한 사막이다 이러면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네가 접지 저항을 얻기 어려운 상태라면 또 다른 변압기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을 때요, 이렇게 가공 접지선이라는 걸 사용해 갖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몇 경간 이내로 제한하라 이제 이런 기준이 있는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요걸 저희는 가공 접지선, 가공 공동지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어볼 때 얘가 굵기가 얼마가 되냐면 4mm 이상의 것이 되고요. 두 번째가 얘 경간을 물어봐요. 경간. 요거 몇 메타 이내까지 가능하냐? 200m 이하가 됩니다. 혹여 만약에 문제에서요, 직경이다, 양쪽이다, 지름이다, 요딴 얘기가 나오면 40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200, 200에서 400 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1km마다 합성 저항치를 이제 이 규정치를 유지하라 이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메타마다, 1000m마다, 몇 킬로미터마다 규정치를 유지하냐. 이제 요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단순히 이 경동선의 굵기 물어본 거죠. 그래서 98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요. 2015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81번이죠. 특고압과 고압 나오는 순간 무조건 방전장치 문제고요. 사용전압의 3배 꼭 기억하자. 자, 82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변압기, 모선, 계기용 변속 이를 지지하는 어떤 전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된다. 기계적 강도, 단락이죠.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83번. 옥내에 나전선 시공이 가능한 경우 있었죠. 4가지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84번 철탑의 종류 무조건 해야죠. 85번 절연 내력은 해야 돼요. 86번 애자공사와 관련된 시설 기준 있죠. 꼭 합시다. 87번 케이블 트레이 이건 버려. 근데 제가 따로 정리한 3가지 꼭 알아야지. 88번 교통신호등인데 이것도 세모치긴 그렇지만 정리해드린 2가지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89번 지선에 대한 건데 꼭 기억을 해야죠. 90번 전로의 절연 생략 조건이 있었죠.
꼭 세 가지 꼭 기억하자. 91번 농사용 전선로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92번 금속관공사 정리해드린 거 꼭 보자. 93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죠? 해야죠. 94번 이제 연접인 입성과 관련된 건데요. 기억 부탁드리고요. 95번 보안공사죠? 해야 돼. 96번 매설 이제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 해야죠. 그 다음에 97번 버려. 그 다음에 98번 가공 공동지선에 대한 내용이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2015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해설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